네, 안녕하십니까. 외식 산업론 11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프랜차이즈의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목차 확인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이제 13장에 해당이 되겠고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 총 4절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제 가맹사업에 대한 개요이고요. 오늘 1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절 프랜차이즈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3절 프랜차이즈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2강과 3강에 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현황과 전망은요, 3강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에 해당하는 교과목은요, 외식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에서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가까이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IMF 이후, 그 다음에 실직자들이, 이제 창업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외식 분야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그 50%대로 가까이 접어들었던 것은 2020년 이후부터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졌던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가맹점 부분에서도 이 외식 산업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요, 우리 학과의 이제 외식 산업학과의 교과목으로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과목에서 또 한 학기 동안 또 자세히 또 다루는 교과목이기도 하고요. 저희 대학에서는 또 이제 그 프랜차이즈 학과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과에서는 이 분야를 또 전문적으로 또 다루고 있는 학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저희 외식 산업론에서는 프랜차이즈는 이제 한 장, 그 다음에 한 주차 강좌로 11차 강좌로만 이제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외식업을 이제 시작하고 또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자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장 유일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 부분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주차에 해당하는 이 강의 내용은요, 1주차에 해당하는 이 강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첫째 가맹사업의 정의, 개요, 용어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도 1강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개요를 학습하게 되는데, 첫 번째,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 두 번째, 프랜차이즈에 대한 용어,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학습을 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학습 목표를 정하여 봅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랜차이즈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사업. 자, 내가 하나의 점포를 운영한다는 거는요, 그 점포를 운영할 때 우리는 보통 장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비즈니스를 한다,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확대가 뭡니까? 내가 점포를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점포를 똑같이 내가 운영하는 것을 직영체제 시스템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에게 내가 남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내 브랜드를 쓰고 내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맹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사업 거래, 이거를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프랜차이즈라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요.
자,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즈하고 저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또 지하고 틀립니다. 이 프랜차이저가요,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일정 지원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래 관계에 그 대가를 받고 주는 거예요. 대가로 가맹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맹사업 거래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가맹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교육을 수행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다. 자, 그래서 그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나와 있고 이런 것을 사업하는 것을 바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맹본부는요, 이러한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바로 가맹사업자에게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맹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가지고요,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바로 가맹본부로부터 받는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표이지만 벌써 1강에 제가 전해드려야 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개념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체인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프랜차이즈는요, 상품의 유통 서비스, 이런 등에서요, 프랜차이즈를 가지는, 이 특권을 가지는요, 모기업이 체인에 참여하는 독립점을 조직하여 형성되는 소매점의 연쇄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연쇄,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디죠? 예, 스타벅스죠. 만약에 하워드 슐츠가요, 시애틀에서 만약에 커피 전문점 하나만 운영했다면, 이런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이런 커피 전문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외식업계의 대부 말씀드리면 백종원 대표님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백종원 대표님이 국내에서 어떻게 돼요? 이 외식업 만약에 운영만 했다 그러면 하나의 외식업을 운영한 운영자인데 프랜차이즈 됐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똑같은 점포를 운영한 것을 연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가맹점 운영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개념을, 이 프랜차이저는요,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여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우리가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로열티를 받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 피라고 하는데요. 네.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대신에 로열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성이나 그 다음에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여 경영지도 또는 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맹본부 프랜차이저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대부분은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바로 가맹점으로부터 부담이 받기 때문에, 즉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연쇄 조직을 늘려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그 BBQ 치킨하고 있습니다. BBQ 치킨의 그 윤용근 회장님께서 만약에 치킨 전문점 하나만 운영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치킨 전문점 운영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교촌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이크록 회장님,
네이크록 회장님, 맥도날드의 그 창업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런 프랜차이즈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외식 대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내용인들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원으로 성공한 사업 아이템인 노하우, 그 다음에 상호, 상표 및 운영권을 가맹 사업자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부는요, 가맹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서 가맹금이나 또는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맹점은 어떻게 돼요? 가맹점은 이 본부로부터 어떻게 돼요? 노하우, 상호, 상표, 운영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요. 제품 서비스 판매에 있어서 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본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본부와 가맹 사업자는요, 계약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규정이 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계약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이곳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축 전문점 운영했는데 이제 10년이 됐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연장하고 싶은데 본부에서 계약 연장 안 해줘요. 그럼 가맹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조직의 그 운영 구조를요, 도식화 시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본부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자, 이게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맹점이 있고요. 이 본부와 가맹점 간에 어떻게 돼요? 계약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맹본부가 상호나 상표, 경영 노하우,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요, 가맹점이 준다면, 가맹점은 어떻게 돼요? 이 본부에게 가맹점과 로열티, 그 다음에 일정한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실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파리바게트를 보게 되면 파리바게트에 대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내부 이제 들어가는 집기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맹비, 뭐 이렇게 다음에 로열티 등등을 제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맹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요구됩니다. 바로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맹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영업 표지 사용을 허락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 사업자는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가맹 사업자는요. 그리고 가맹 본부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나 통제를 수행합니다. 통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뭘까요? 가맹 사업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상표를 쓰지 않거나 다른 제품을 썼을 때 제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영업 표지 사용 및 경영, 그 다음에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되는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되는다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 기간까지 유효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맹사업에서요, 본부에서 가맹점에 주는 권리를 이 전문 용어로 프랜차이즈 패키지라고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패키지요. 이 주는 권리인데요. 본부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원조와 지원 총체를 패키지라고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패키지라고 있고, 이와 같은 관계가 지속적성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 사업자의 기본 원칙과 준수사항이 지켜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런 프랜차이즈 패키지가 어떻게 돼요?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가맹 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법률로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장 4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하에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는요, 가맹사업 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2장 5조와 6조에서도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한 정의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정의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요. 자,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인데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주체인 양 당사자는 바로 가맹본부와 바로 가맹사업자입니다. 자, 가맹본부는 우리가 그 가맹점 운영권을 제공하는 자로서 프랜차이저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자를 우리가 프랜차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는 이제 이렇게 능동과 피동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저와 그 다음에 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인터뷰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면접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 피면접자를 우리가 인터뷰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용주를 어떻게 됩니까?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피고용자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고용자를 인플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이로 표현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저와 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맹본부, 프랜차이저는요, 제조업자 또는 모기업, 판매자 또는 특허권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프랜차이지, 이 가맹점은요, 취급점, 그 다음에 판매망, 조합원, 그 다음에 특허 사용자 또는 회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은요,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서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권 내지 또는 권한 자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가맹점 운영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운영권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프랜차이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징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을 프랜차이징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용어는 이제 프랜차이즈 피인데요. 피. 요금을 내놔야죠. 비용은요. 이 프랜차이즈 패키지 대가로서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본부의 재료나 또는 장비를 구입하여 가맹 사업자가 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또 프랜차이즈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 요금이죠. 여기서 프랜차이즈 패키지란 프랜차이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다음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유래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유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원래 프랑스의 프랑, 굉장히 말이 유사하죠? 비슷하죠, 여러분? 프랜차이즈 할 때 프랑이라는 말에서 비슷한 어감이 있는데, 이 프랑이라는 뜻은요, 자유로운, 또는 몸에서 면제된, 몸에 구애되지 않는, 몸옷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프랑에서 현재 유래됐고요. 이 부분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세금 수세관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이들은요, 일정 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교황에게 납부했던 데에서 유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후 18세기까지 영국에서 쓰여지다가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도입이 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이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또 발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용어로서는요, 프랜차이즈 연쇄점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소매,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즈 조직, 프랜차이즈 시스템 다 같은 유사한 용어다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정의는 교재 426페이지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외국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 프랜차이즈 개념을 정의했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일어났던 해였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2002년도면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프랜차이즈 거래 당사자 간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가맹사업의 그 공정화 법률을 시행한 것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제 시행하였는데, 이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그 용어를 해설하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운영권, 그 다음에 가맹금, 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나 가맹계약서, 그 다음 정보공개서 등등 교재 427에서 428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식업을 예를 들면 음식점을 개점을 하는 유형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냥 신규 창업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독립 창업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외식업체를 인수하는 창업, 이 부분을 이제 인수 창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방법,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이템, 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이제 독립 창업이라 하고 있고, 그렇죠. 기존에 했던 걸 인수하는 것을 인수 창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 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하는 것을 프랜차이즈 창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식업체의 운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식업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외식 창업자들이나 기존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선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여러분. 제과점을 하나 이제 창업을 할 경우가 있다 보면요. 제과점은 이제 창업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경력이 필요한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자본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그 영업적인 외식업체의 소유 형태는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창업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 그 다음에 단일 기업의 직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된다는 겁니다. 외식업체 소유 구분은요, 독립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독립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가맹사업자냐, 그 다음에 그 단일 기업 형태의 직영 형태로 운영하느냐,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그 프랜차이즈 구조 형태는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하나의 영업 점포에 안에서 모든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전통적인 구조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랜차이즈라고 있는데요. 일종의 다점포 프랜차이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 북미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지역 개발자와 하위 이제 프랜차이징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역 개발자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있는데 가맹점주죠.
그다음에 지역 개발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브랜드를 점포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서브 프랜차이징은 지역 프랜차이즈 형태로서, 하위 프랜차이징은 전통적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에서 제3자가 개입한 형태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스터 프랜차이징은 서브 프랜차이즈와 이제 혼용된 사용이기도 합니다만 두 용어의 외형적인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어떻게 되며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가맹점은 노열대 광고를 직접 가맹점에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서브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돼요? 가맹점에게 직접 지원하고요. 가맹점은 비용을 서브 프랜차이즈에게 지급하며 서브 프랜차이즈는 정해진 그 계약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프랜차이즈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와 이제 서브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는데, 서브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 3자가 개입돼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맹사업의 그 체인 형태는요, 총 3개주로 구분되는데, 단일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체인 스토어를 레귤러 하고 있고, 그 다음 미미 점포, 독립 자물 다수 이름의 다른 소매점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는 기능의 일부를 본부에 위탁하고 공동 매입을 하거나, 또는 본부가 도매업자를 할지라도 조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매업자이며 체인 경영의 의사결정을 참여하여 도 소매 간의 횡적인 연락 중심의 형태가 이제 그 발런티어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체인은 발런터이어 자발적인 체인 형태를 흡사하며 본부가 회원점 모두 독립 자본의 사업자이지만 운영 주체는 본부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맹 사업을 체인하는 형태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정도로 이야기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7분이 지났기 때문에요. 학습 정리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잠시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2강에서는 프랜차이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